오히려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했으나 정작 혈육이라고 또 한반도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남북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강입니다. 요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엄청 모든 것이 마비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어떻게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범을 잘 맞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26일 유엔에서 열린 유엔 인권회의 제43차 총회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장기간 옥류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옥류 한국인에 대하여 세상에서 특히 한국이 거의나 있고 있는 데 대해서 유엔에서 지적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옥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선교사 3명과 탈북민 3명입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미국 교민들이 풀려나서 구출된 이후에 이들의 석방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렇다 할 생사 여부조차 알 수도 없고 진전이 없습니다. 유엔 실무그룹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지난해 7월 30일 북한 당국에 옥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하여 북한에 성지문을 보내고 관련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지금껏 북한은 이에 대하여 유엔은 아주 편파적이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치적 모략 선전을 계속 꾸미고 있다고 여러 차례 비난한 바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들 중 가장 먼저 구금된 6년 전에 2013년에 구금된 김종욱 선교사는 지난 2013년 10월 북한의 유인으로 추정되는 기획 납북에 의하여 이렇게 입국되었는데 국가정보원과 내통했다는 조사를 받았고 북한의 형벌의 국가 전복 음모죄 간첩죄 등을 적용받아 무기 노동 교화용 징역을 선고받고 지금까지 옥류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불법적인 조사와 북한의 체제 선전 학습을 거부한 이후로 중한 고문을 받았고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지금까지 그의 생사 여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2014년 10월과 12월에 각각 체포된 김국기 선교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처음 얼마 동안은 호텔 등에서 구금 생활을 하면서 기자회견도 하는 등 아주 처우가 나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징역형과 노동교화용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 평양에서 남한 주민 고현철 씨와 탈북민 3명을 기자회견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보았습니다. 그들이 옥류 사실을 공개한 적 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송환에 대해서 진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2017년 구원하지 못했던 미국 청년의 사건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전 세계가 오토 원비오가 우리 곁을 떠나자 정말 멘붕에 빠졌었고요. 북한 인권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긴 했지만 한국인 옥류자들에 대하여 오늘까지 오리무중인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기억 속에 남은 미국인 청년이 그는 수감된 지 1년 6개월 만에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면 어떤 처우를 받게 되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2019년 영상에서 추급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못 보신 분들은 작년 영상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한국인들이 처한 상황은 지금 생사 여부는커녕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워싱턴 운동가들이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하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밖에 북한 수용소와 그곳에 옥류되어 자유를 잃은 인류에 대하여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인권 활동가들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에 촉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인 억류자들을 모두 석방했으나 정작 혈육이라고 또 한반도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남북한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극도의 비인간적이고 모순된 초사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시하는 초사이기도 합니다. 에반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수석부 차관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역대 정부보다도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평판을 가진 대통령과 행정부가 들어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북한 주민과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들의 인권은 무시하거나 관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군사 위협에 대해서 이렇다 할 결론이 지은 것이 없는 가운데 북한에 구금되거나 납치된 한국민의 신변 위협에 대하여 걱정하기는커녕 억류돼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마저 잊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고요. 워싱턴의 관료들과 인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판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미국과 한국 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 협상에 무게를 두느라고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질적인 북한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인 인권 문제는 염두에 두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남북 문제에서 국민 옥류의 문제를 우선 대화 의제로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꺼리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석방시키려는 정치적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부의 신경을 건드릴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북한의 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대화를 하지 않는지 한국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렉스 칼레오 사무총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귀환시켜야 할 자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의 옥류 문제 해결에는 한국 정부뿐 아니고 미국 정부 역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인 옥류 문제 해결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신장 위구르 무슬림 주민 탄압과 이란의 인권 유린 문제를 거론하여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 우리 한국민의 소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제 나서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아직 군주제도에 살고 있고 북한은 옥류된 한국민들을 인질로 역이용할 그런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케네스 베시도 옥류 미국인 석방 노력을 기울였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인권 특사는 옥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을 전혀 개의치 않은 북한과 상대의 해법을 돌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타이밍을 아주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생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하지 않는다 하면은 그들의 생명의 끈을 놓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북한인권위원회에 자주 한국민들의 석방에 대해서 계속 의제를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리비아 전 수석부 차관보는 특히 북한에 옥류된 한국인 6명은 정말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여러분 납북자 문제를 상기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납북된 예전에도 많이 납북됐고 또 전쟁 시기 50년 때도 또 납북됐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일본에서도 납북자가 있고 이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킨다면서 인권 차원에서 북한의 불법 납치와 옥류 관행을 동시에 겨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망신을 주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쉐이밍의 효과적인 전략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밖에도 다른 14건의 강제 실종 사건을 북한에 통보한 바 있는데 답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2014년 9월 30일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실종된 신경섭 씨 등 북한 내에서 실종된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탈북자들이 신청한 것만 해도 7명 이상이 으로 증언을 하였고, 또 이정영, 이낙교, 이홍규, 이순규 씨 등 1950년대 한국 전쟁 중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도 가족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 2012년 7월 중국에서 강제 성환되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나충송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함께 탈북자 3명도 명단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독특하고 특별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를 북한의 인권 개선과 옥류 한국인 석방에 더 활용하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에 옥류된 한국인 석방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태도에 달린 문제이고 한국에서 먼저 나서야 할 것이고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를 무심코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토를 달았는데요. 강제 실종의 실마리를 푸는 것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되어 실종된 자국민의 해방과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므로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특히 강제 실종은 그 위험성이 최악에 달하고 있어서요.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상상할 수 없어 가장 심각한 인권 요인입니다. 지금 한국 대통령의 당위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110만 명이 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오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져서 글시구시 정부에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 우리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이곳에 있는 생명이나 나가 있는 생명이나 생명은 꼭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위원회 43차 회의가 열렸던 거고요.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무관심 속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한국인 옥류자들에 대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신변 안전이 최대한 대책이면서도 우리 곁에서 소외되어 잊혀진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